컵스카우트 친구들 안녕! 이번 주제는 바로 안전입니다. 스카우트 활동은 특히 야외 활동이 많기 때문에 특히 더 안전하게 즐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컵 대원 여러분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얼마나 안전하고 즐겁게 스카우팅 할 수 있을지 체크하면서 우리 한번 안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이제 날씨가 슬슬 더워지고 있어요. 여름이 오고 있는데 여름 하면 어떤 활동을 많이 하죠, 우리? 맞아요. 물놀이를 자주 가죠? 물놀이 사고는 정말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예요. 그만큼 예방법을 알고 안전규칙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 중요해요. 대장님이 한번 6가지 정도의 물놀이 활동 안전규칙을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 사전에 준비 운동을 반드시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안전장비를 꼭 착용합니다. 준비 운동 왜 필요할까요? 물놀이는 몸에 많은 근육을 사용하는 활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근육이 뭉쳐 쥐가 나거나 다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준비 운동으로 몸을 미리미리 풀어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해수욕장에서 파도가 심한 경우에는 물놀이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막 파도가 치고 있고 물놀이 하니까 응급대원 선생님이 막 화를 내고 있죠? 파도가 심하면 대장님 같은 어른도 쓸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파도가 심할 때 바다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세 번째, 경련이 일어나면 먼저 몸에 힘을 빼서 편한 자세가 되도록 한 뒤 경련이 난 부위를 주물러 줍니다.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고 들어갔는데도 너무 신나게 놀다 보면 쥐가 나거나 경련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최대한 편한 자세로 쥐난 곳이 풀어질 때까지 주물러 줍니다. 그럼에도 계속 나아지지 않는다면 응급대원을 찾거나 의무실로 꼭 가야 하고요. 네 번째, 계곡에서 야영지를 선택할 때는 물이 흘러가는 가장 높은 곳의 흔적보다 더 위쪽으로 장소를 정합니다. 왜 더 위쪽으로 장소를 정해야 할까요? 물이 흘러간 흔적이 있다는 것은 물이 거기까지 넘쳐올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막 야영하려고 텐트 치고 밥 먹고 자는 곳에 물이 넘치면 큰일 나겠죠? 다섯 번째, 친구가 물에 빠졌을 때는 절대로 함부로 물에 뛰어들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119에 신고합니다. 왜 친구를 구하러 가면 안 되나요? 빨리 구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 같이 물에 빠질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친구가 막 어프어프 하는 데까지 이렇게 막 갔어요. 근데 그러면 버둥거리는 친구의 팔에 맞을 수도 있고 잡을 게 생기면 친구가 내 팔을 확 당길 수도 있어요. 사람은 생명이 위험할 때 무의식적으로 힘을 엄청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 결국 둘 다 물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꼭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119에 신고해야 돼요. 마지막 6번째, 흐르는 물에 빠졌을 때는 물의 흐름에 따라 표류하며 비스듬히 헤엄쳐 나옵니다. 수영장이면 공간이 딱 정해져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있죠. 바다나 강처럼이요. 그럴 경우 물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서 비스듬하게 헤엄쳐 나오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여름이 오면 물놀이도 많이 하지만 또 뭘 자주 타게 되죠? 바로 자전거입니다. 물론 자전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타고 다니는 친구들도 많아요. 하지만 날이 풀리면 좀 더 많이 타죠? 건강에도 좋으니까요. 하지만 자전거도 탈 것인 만큼 위험도가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고 비가 오는 날처럼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날은 피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 스카우트 대원 여러분들은 자전거 안전수칙 잘 지키고 있나요? 과연 이 10개의 체크리스트 중에서 내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지키고 있지 않다면 꼭 지키도록 준비합시다. 앞서 2가지 물놀이나 자전거처럼 특정 활동을 할 때에도 안전에 유의해야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갑자기 안전사고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겠죠? 사고가 클 경우에는 응급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만약 이렇게 막 친구랑 놀다가 친구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학원을 가는데 사고가 발생해 누가 쓰러졌다면 바로 119에 신고 전화를 해야 돼요. 전화를 해서 여기가 어딘지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데 누가 쓰러져 있는지 아니면 피가 난다든지 이런 상황을 가장 먼저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친구랑 막 장난치다가 코피가 팡 터졌거나 상처가 난 것도 일상생활 속 안전사고 아닌가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자, 이럴 때를 위해서 대장님이 간단한 응급처치 방법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친구랑 장난을 치다가 코피가 팡 터졌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네, 코피가 났으면 앉은 자세로 고개를 우선 약간 숙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숨을 쉬면서 콧잔등을 가볍게 10회 정도 눌러줍니다. 목 뒤로 넘어가는 피가 있다면 절대 삼키지 말고 그냥 뱉어냅니다. 두 번째, 상처가 났을 때. 상처가 났을 때는 우선 흐르는 물에 상처 부위를 씻어줍니다. 그 이후에 소독약을 발라주고 밴드나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덮어서 보호합니다. 세 번째, 여름에 정말 많이 있는 사고죠. 화상을 입었을 땐 화상 부위를 흐르는 찬물로 15분에서 30분 정도 열을 식혀줍니다. 이후에 만약 물집이 났다면 절대 터뜨리지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벌에 쏘였을 때, 야외 활동으로 산에 가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럴 땐 피부에 벌침이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으로 밀어서 제거해주고 그 이후에 비눗물로 씻고 만약에 통증이 너무 심하다면 얼음찜질을 해줍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간단한 사고가 있을 때 먼저 이렇게 응급처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물론 불장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불을 사용할 때 주변에 타기 쉬운 것들을 놓아두지 않습니다. 스카우트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 항상 대장님들이 하는 말들이 있죠? 브루스타 주변에 비닐, 휴지 이런 거 두지 마라. 불 옆에 물건은 다 치우고 해라. 쉽게 불이 붙지 않도록 미리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물론 예방을 위해서 소화기 위치나 사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장님이 오늘은 설명을 하면서 중요하다라는 말을 엄청 많이 썼을 거예요. 그만큼 안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는 말은 절대 과장이 아니에요. 우리 대원 여러분 스스로도 그리고 주변 친구들과도 더 행복하고 즐겁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오늘 배웠던 안전수칙 꼭 지켜야겠죠? 항상 준비되어 있는 우리 컵스카우트 대원 여러분의 모습을 대장님은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 응급처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엔 좀 더 자세한 응급처치 영상 가지고 돌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여기서 오늘의 미션. 오늘 배운 안전수칙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또 생각해 봅시다.